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EDA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EDA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실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EDA 실전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EDA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그중 첫 번째는 서울시의 따릉이 데이터, 즉 공공자전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EDA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실전 예제는 한국복지패널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이런 실전 분석을 자주 해보셔야지만 여러분들도 쉽게 데이터 분석하는데 아마 자신감이 쌓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EDA 분석을 활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실전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A 데이터 분석을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냐면 2022년도 6월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이고요. 서울시 데이터 포털, 즉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 가보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져와 볼까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서 뭐 공공자전거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별 이용 정보, 뭐 아니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 정보 월별 되어져 있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할 거고요. 저희는 여기 있는 2022년 6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GitHub에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이용정보 월별 CSV 파일을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 주시고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ED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A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시각화적인 방법과 비시각화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각화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매플로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글 문제죠. 그래서 이 한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자, pip install koreanize matplotlib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한글 문제를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창 닫을게요. 자, 업로드가 됐죠. 자, 이름을 복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라이브러리 pandas as pd, 그 다음에 import numpy as mp, 그 다음에 import matplotlib.pyplot에 as plt, 그 다음에 import 시본 as sns, 그 다음에 import scipy.stats, 우리 이제 티 검정 한번 해보려고, 자, stats 패키지 임포트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글 사용하는 코리아나이즈 맵플롯 라이브러리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방금 전에 업로드했던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이용정보 이 파일을 불러야 되겠죠. 자, 이름 가져올 때 그냥 여기서 파일 이름 바꾸기 하고 컨트롤 C 복사해도 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은 자, 우리 판다스에 보면 자, 리드 CSV가 있죠. CSV로 자, 이 파일을 가지고 올 거고요. 뒤가 2022.06.csv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어떤 오류가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UTF-8 해가지고 자, 이 에러가 생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이용정보 데이터에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자, CP949로 인코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하고 위에 상위 10개의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와서 물론 이 전체 데이터 DF를 확인할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위에 10개 또는 자, 데이터 프레임.테일 아랫부분에 10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컬럼하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맞게 매칭이 되어져 있는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잘 불러와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데이터 분석 EDA에 들어가도 되지만 저는 일단 원본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원본 데이터가 좀 바뀌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원본 데이터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 명령어를 써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로우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실제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저희가 이제 EDA 방법 중에서 자, 데이터의 타입을 먼저 좀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을 살펴보는데 데이터의 타입, 즉 각 컬럼들의 데이터가 어떠한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지도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데이터의 타입을 좀 알아야지 데이터 분석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info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는 스트링이고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int는 숫자, 정수형 데이터, 그 다음에 실수형 데이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터의 각 타입을 살펴봤으면 자, 이제 비시각화적인 방법으로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describe 명령어로 자, 숫자형 데이터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의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카운터라든지 그 전체 데이터 개수 즉 133,101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용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용 거리라든지 뭐 이러한 데이터를 평균 또는 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값, 그 다음에 뭐 최대값, 그리고
뭐 분위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맥스 값이 뭐냐면 월별 이용 시간에 78,879분을 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여기 있는 이용 시간 분에 해당하는 데이터 중에 이상치 데이터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동 거리도 좀 이상치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근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이상치 데이터를 검색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분석을 해야 될 게 어떤 거냐? 남성의 평균 이용 시간과 여성의 평균 이용 시간, 그 다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성별 컬럼의 유니크한 값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살펴봤더니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데이터가. 자, 저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측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결측치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 NaN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결측치 데이터고요. 자, 여기에서 또 이상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역슬래시 2개 들어간 N 이런 것들이 이상치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다 먼저 처리를 어떻게 해준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해주냐 결정하는 다음에 이상치와 결측치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널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즉 결측치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isNull 비어있는, 즉 결측된 데이터를 썸으로 합계를 내 가지고 확인해 볼 거고요. 여기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별 컬럼에 있는 16,912건의 데이터가 누락이 되어져 있다, 즉 결측되어져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NaN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결측치 처리 방법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거를 빼고 분석을 할지, 뭐 평균으로 넣을지, 뭘로 넣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기타 2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 데이터, 성별은 데이터 프레임에 성별을 PLNA, 결측치 데이터를 뭘로 채워 넣어라? 2로 채워 넣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한번 결측치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즉 성별 데이터를, 결측된 데이터를 2로 기타로 따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대로 지금 되어져 있는지 데이터 프레임에 성별의 유니크한 값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널값이 2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리해야 될 게 남성과 여성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대문자와 소문자로 이게 구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남성과 여성 데이터가 대소문자가 2개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소문자 M과 소문자 F를 대문자 M과 대문자 F로 바꿔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성별은 데이터 프레임에
성별 컬럼에 문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대문자로 바꿔서 다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유니크한 값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M과 F와 E로 따로따로 구분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거는 이 역슬래시 2개 N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측 데이터로 생각을 하고요. 2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loc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 컬럼의 데이터가 역슬래시 n으로 되어져 있는 성별 컬럼을 찾아가지고 이 값을 2로 바꿔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보면 E와 M과 F, 이제 이 세 개로 좀 처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박스 플롯으로 즉 시각화적인 방법으로 각 성별간에 각 성별별로 이용 시간이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박스 플롯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C4는 한번 써볼까요? SNS에 자, 박스 플롯을 가지고 X축에다가는 성별을 놓고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이용시간, 자, 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박스 플롯을 그려서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분석이 안 되죠. 자, 왜 그러냐면 이상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들, 이상치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이상치 데이터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저희가 이상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G스코어 값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IQR을 이용을 해서 이상치 데이터를 제거해 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는 이 IQR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IQR을 이용을 해서 이상치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IQR을 가지고 이상치 분석을 할 때는 Q1 값하고 그 다음에 Q3 값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Q1은 데이터 프레임에 이용시간 분을 퀀타일에다가 0.25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요, Q1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Q3 값은 데이터 프레임에 이용시간 분을 집어넣고요, 퀀타일 0.75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Q3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IQR 값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Q3에서 Q1을 뺀 값이 IQR 값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자, 프린트 IQR 값을 구하면 71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상치 데이터, 즉 Q1에서 IQR에다가 1.5를 곱한 값을 뺀 것보다 작은 데이터가 로우 아웃라이어, 그 다음에 Q3에다가 1.5의 IQR
값을 곱한 값보다 큰 데이터가 하이 아웃라이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아웃라이어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 아웃라이어, 즉 데이터 프레임에 이용시간 분이 Q1에서 1.5 곱하기 IQR 한 값보다, 즉 Q1에서 1.5 곱하기 IQR 값을 뺀 값보다 작은 경우는 로우 아웃라이어, 즉 이상치 데이터를 이렇게 구한 거고요. 자, 한번 볼까요? 로우 아웃라이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 찾아주겠죠. true로. 즉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true로 찾습니다. 즉 false라는 것은 이상치 데이터가 아니다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out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에 여기에 해당하는 true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구해서 인덱스를 가지고 오고요. 즉 이상치 데이터는 저는 제거를 하고, 전체 데이터에서 제거를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ut 데이터 in place는 true,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상치 데이터를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 아웃라이어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용시간 분에서 보다 큰 값, 어떤 값이냐, Q3에서 더하기 1.5 곱하기 IQR 한 값을 더한 값을 보다 더 큰 경우에 이상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웃 데이터를 구해서 실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거를 해주고 저장을 할게요. 자, 하이 아웃라이어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데이터가 아까 131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줄었는지 볼게요. 자, 쉐입 확인하면요, 총 11만 9,216건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즉 이상치 데이터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남성, 여성 성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별점, 자, value counts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기타 데이터는 5만 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M이 35,000건, F가 33,000건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거는 비시각화적인 방법으로 이제 확인한 거고, 즉, 자, 수치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거고, 이거를 시각화적인 방법으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성별 점 value counts 값을 뭘로 그려라? 플롯 차트로 그려라. 어떤 차트냐? 막대 바 차트로 그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화에서 보면 M과 F가 데이터 개수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 남성 데이터는 남성 데이터 따로, 여성 데이터는 여성 데이터로 따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남성의 평균 이용과 여성의 평균 이용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즉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T 검정을 통해서 P 밸류 값을 구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따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 M은 데이터 프레임에 성별
성별이 자 어떤 거면 M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네, df 언더바 m의 성별이 m인 데이터만 저장이 됐고요. 자 그리고 df 언더바 f는 데이터 프레임의 성별이 f인 데이터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df의 f 확인해 보면 성별이 f인 데이터만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자 각각의 이제 성별 이용시간 성별별로 이용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평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평균 이용시간과 여성의 평균 이용시간 한번 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성별 평균은 데이터 프레임의 그룹 바이 그룹을 지어요. 즉 성별로 그룹을 지은 다음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성별 컬럼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 컬럼에 해당하는 유니크한 값들끼리 그룹이 지어지고 이 그룹들의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성별의 평균 하면은 모든 컬럼에 대한 평균이 다 구해져요. 이런 식으로. 자, 저희는 여기서 이용시간 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용시간 분만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이용시간이 남성은 457분, 여성은 397분, 기타는 313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시각화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성별의 평균을 자, 바차트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각화한 것을 살펴봐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썼다. 네, 조금 더 많이 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두 집단 간에, 즉 두 변수 간에, 즉 두 성별 간에 차이가 있다 없다. 즉 T검정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P 밸류 값을 구해 가지고 이 P 밸류가 0.05%, 즉 0.05 이하이면은 0.05보다 작으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 밸류가 0.05보다 더 크게 나오면 뭐 차이가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T 검정을 한번 해볼게요. stats.tTest. T 검정을 하기 전에 먼저 두 집단들 간의, 두 변수들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M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성별의 평균의 F를 빼면은 약 59분 정도의
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한지는 자, T검정을 한번 통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F에 이용시간 분 첫 번째 매개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M의 두 번째 인자값이죠. 자, 이용시간 분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이제 두 값의 이제 p-밸류 값을 구해야 되는데 equal 많은 true로 이렇게 자 설정을 하고 자 t 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동거리가 아니라 이용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 T검정의 이 P-밸류 값이 중요하죠. 이 P-밸류 값에 보면은 마이너스 67이니까 2에 마이너스 67이니까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P-밸류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두 F와 M의 평균 이용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59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대략 59.8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위에 그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계속 이어서 세 번째 분석까지 했고 저희가 네 번째 분석, 그 다음 평균 이용 거리와 가장 많은 대요소를 한 대요소 10곳,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용한 대요소의 평균 사용 시간 이걸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